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잘 살고 싶어 애쓰는 당신을 응원한다. 삶에는 무수히 많은 사연이 담겨 있다. 내 삶도 예외는 아니다. 가난했고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나는 안다.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좌절의 아픔이 얼마나 지독한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더 강해졌던 것 같다. 역경과 고통도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행복과 불행은 선택이다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잘 살고 싶었다. 그래서 잘 살려고 애를 썼다. 그 결과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청중 앞에서 행복하게 강연도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종종 고민을 듣는다. 그분들과 힘든 얘기를 나누었고 그 내용을 다이어리에 적어놓았다.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한 인생 처반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당신이 부자로 살기를 바란다. 돈 부자, 마음 부자, 시간 부자, 관계 부자로 살면 좋겠다. 인간관계는 참 묘하다. 아무리 잘해줘도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멀어질 고비가 있어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인간관계 좋은 사람의 7가지 비결. 1.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궁금해한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가가고 싫어하는 것 같으면 물러선다. 나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해서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쭈뼛쭈뼛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이다. 사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내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비결이다. 2.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조금이라도 상대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 느낄 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나를 얼마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다.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다. 3.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지만 대신에 성품이 차분해서 너그럽다는 장점이 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반면에 세심하여 신중한 장점이 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자. 내 판단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사실 내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사실 내 입장에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다. 4. 이익을 계산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주지 않는다. 오직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으면 가슴을 친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었다고 질투하지 않는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히 여기지 않는다.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란다. 어머니는 자식의 온갖 실수를 덮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비난해도 감싸준다.
언제나 자식이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없는지 보살펴주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 어머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5.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편하게 만날 수 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소유욕이 생겨 갑갑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냉랭하고 외롭다. 문제는 이 거리감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란 점이다. 나는 이 정도 거리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는 너무 가깝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른 거리감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타인과 내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가 눈길을 피하고 표정이 밝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남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남들도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만약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면 정말 좋을까? 어쩌면 나를 다 좋아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지 않을까?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해도 누군가는 귀신같이 단점만 들춰낸다. 잘 지내고 싶어서 맞춰주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은 나의 욕망일 뿐이다. 그보다는 나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하다. 7. 싸우면 금방 화해한다. 나를 낮추면 더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자존심을 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 잘났다 하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가볍게 인정하고 금방 화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못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보면 항상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왜 공격 대상이 될까? 만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6가지 방법. 1.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 마라. 아이리는 30이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 해서 착하다고 아무에게나 휘둘릴 만큼 물렁물렁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이 있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지 말자.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끊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현명한 결정이다. 2. 상대가 놀려도 당황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반응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놀리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끊어버림으로써 놀리는 사람이 재미를 못 느끼게 하자.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황하는 모습은 그가 바라는 것이다. 그가 무시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당당해야 한다. 남을 놀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나 즐거움이 없는 일은 계속하지 않는다. 무시해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만만하게 보일 사람이 아님을 직감할 것이다. 3. 쓰레기는 돌려준다. 쓰레기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모욕이라 느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말을 하는 것이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선물은 받자마자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반면에 미움, 비난, 욕설 같은 쓰레기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곧바로 되돌려주자. 선물은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다. 4. 남을 흉보지 않는다. 남을 흉보는 사람에게 동조하지 말자. 내 앞에서 남을 흉보는 사람은 나 역시도 남 앞에서 흉볼 사람이다. 같이 남의 흉을 볼 때는 한편인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흉보지 않아야 경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남을 쉽게 평가하고 흉보는 사람을 멀리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존중해준다.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남의 흉은 사흘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 흉을 보고 다녀도 고작 사흘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타인이 쉽게 하는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5. 진중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과거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안 좋게 끝난 관계라도 불쾌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지낼 때 행복했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설령 자기와 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라 여기고 더 신뢰하게 된다. 진중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6.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나만 아프고 힘들고 서럽다고 느끼는 건 자기 연민 때문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된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떡하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위로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 나약해진다. 용모나 몸가짐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에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 귀티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아서 귀티가 나는 것이다.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가지. 1. 진심으로 칭찬할 뿐 아부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칭찬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칭찬을 한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팩트를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아부로 오해받지도 않는다.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 그런 모습에서 칭찬이 가식적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한 사람은 험담을 듣는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에 맞장구 치는 사람이며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입에 담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바로 그 자신이다. 남을 험담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꾹 다물어진다. 웬만하면 험담은 하지 말자.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니까. 2.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돈과 힘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름값은 곧 존재감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에는 진실성이 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귀티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3.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존중받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침묵한다. 칭찬을 들으면 담백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다. 과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은 완곡하게 거절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카톡을 할 때도 이모티콘을 남발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남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귀티나는 사람은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다. 4. 남의 욕망을 흉내내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 김정은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에서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흉내내야 하는 타인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잘 나가는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귀티나는 사람은 남의 욕망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기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오지랖 넓게 남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 좋은 일인 줄만 알았다. 남에게는 알뜰살뜰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정성껏 챙기지 못했다. 우선 나를 챙겨야 내가 즐겁고 그 에너지로 남을 챙길 수도 있는 건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법.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나를 위해 끊어낸다. 인간관계는 참 어렵다. 남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서 참아야 할 때가 많다. 그런다고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알아주기는커녕 희생을 더 강요한다. 참을수록 나만 힘들어지는 관계는 필연코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관계는 한 번에 정 떼듯이 끊어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이타심보다는 내 자존감이 우선이다.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덮어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많지만 무조건 자기 탓을 하는 사람도 많다. 한때 내 탓이요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왜 내 탓을 해야 하는지. 내 탓이 아니라고 하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어느 책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기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개인주의일 뿐이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개인주의란 말이 마음에 들었다. 사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이기적이라고 할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남 탓을 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인가?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 따분해서 꾸벅꾸벅 졸았다면 수업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 탓도 있지만 강의를 지루하게 한 선생님 탓도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가르쳤다면 학생이 졸았을까? 만사를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면 자기 효능감만 떨어진다. 내 주변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착한 친구가 있다. 너무 속상해서 내 탓이오라는 말을 금연하듯 끊으라고 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매일 내 탓이오라는 말을 했었는데 나 오늘은 그 말 안 했다. 잘했지? 나는 친구에게 대단하다며 엄지척을 해보였다. 자기 효능감이 늘어나는 그 친구가 보기 좋았다. 참지 말고 할 말은 하자. 우리는 애써 내 감정을 외면한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 대해주면 바뀔 거라면서. 그러나 이런 관계는 10중 8구 끝이 안 좋다. 가만히 참는다고 해서 나의 욕구를 상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가 우선이다. 기대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은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대해야지 그 이상으로 대해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해진다. 혼자 끙끙 참지만 말고 할 말은 하자. 바람이 꽉 찬 풍선은 터지기 전에 바람을 빼주어야 한다. 만약 기회를 주었는데도 바뀌는 모습이 털끝만큼도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 건강한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으니까.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자신을 사랑한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뭘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가꾼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써도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에게는 더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때문이다. 오드리 헵번이나 마더 테레사처럼.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 처음부터 의욕을 잃는 사람은 없다. 의욕은 본능적이라서 누구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자꾸 무시를 당하면 서서히 의욕을 잃게 된다. 마음은 섬세하기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의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 의욕을 꺾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한다. 충조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한다. 괜히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고 참았던 화를 한순간에 터뜨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에도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한다. 충고와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는 범위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얘기해준다.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너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선호하는 음식, 영화, 여행지 등 취향이 비슷하면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50에는 어떤 취향,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의 취향이 뚜렷해야 그것에 맞게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게 찌들어 사는 느낌이 없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취향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오늘 설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이정훈 지음, 리더북스 출판,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 입니다. 25세 처음 영업을 시작하여 20대에 연봉 5억, 20억의 수입을 올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판매왕에 오른 저자는 20살 때부터 20년 넘게 써온 다이어리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성공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다고 합니다. 불에가 없으면 물고기는 가라앉으므로 잠시라도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라앉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휘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동물 중 가장 힘이 센 강자가 된 이유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전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삶의 파도를 피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흐름을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성공과 행복의 열쇠를 발견하게 해준 책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고 열정과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